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 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불금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즐거운 토요일, 일요일 여러분들한테 가장 즐거운 연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에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상당히 기분 좋은 기분 좋은 나름대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좀 약간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약간 좀 조정이 왔죠. 하지만 이거는 일시적이고,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제가 나름대로의 자신감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근거가 오늘 또 따끈따끈한 무디스 신용평가사죠.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 중에 하나인데, 무디스하고 S&P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렇게 호재가 떴다 이러면 뭐 이렇게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제 아무리 뭐 일시적인 호재가 있더라도 그 기업의 그 신용평가가 좋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언젠가 조정의 국면에 분명히 다다를 수가 있을 거고, 나아가서 미래에는 더 그 기업의 가치와 미래 성장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 역시 신용평가에서 그 자기네들의 그 신용평가가 좋지 못하면 역시 좋은 평가를 투자에 대한 악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저희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그 무디스의 신용평가 상향 조정이 됐거나 아니면 기존의 등급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호재죠. 어떻게 보면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그 4등급 A 등급이 가장 좋겠지만, A 등급 중에서도 4등급을 A, 스몰 A3까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등급 자체가 뭐냐면 신용 등급 자체가 우수하다는 말이고, 그리고 투자 적격 등급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나름대로 선방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세월을 앞으로 좀 앞당겨서 제가 무디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이 신용평가 회사가 왜 중요한지,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좀 재미없더라도 여러분 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바로 삼성전자의 등급 조정은 아니죠. 투자 신용 등급 우수로 아직까지 그대로 안정적으로 오늘 발표를 한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디스라는 회사가 1929년도 세계 대공황 터지기 직전이죠. 그때 무디스사가 투자 적격 등급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적격이라고 등급을 표시를 한 그 회사가 대공황 때 결국엔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무디스가 상당히 유명해졌죠.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로 거의 뭐 발돋움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됐는데, 무디스가 그 계기로 상당히 영향력이 확장이 됐죠. 그리고 그 무디스가 세계 대공황 이후에 급격히 커지기 시작했는데, 21세기 기업 신용 등급뿐만 아니라 국가 신용 등급까지도 다 매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무디스가 1997년도 우리나라 IMF였죠. 그때 당시에 외환위기 때 이 회사가 한국의 신용 등급 자체를 2차례나 걸쳐서 4단계를 추락시켜 버렸습니다. A1에서 B 스몰 AA2로 4단계를 완전 추락시켜 버리고, 그렇지 않아도 뭐 이런저런 문제로 뭐 경제가 막 그때 당시에 휘청거리고 있었죠. 한국에 완전 직격탄을 날려버렸습니다. 이 무디스가 결국 IMF 구제금융까지 받게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구제금융까지 받게 된 이후에도 2단계 또 추락을 해버렸죠. 2달 사이에 신용등급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추락하다 보니까 한국 경제에 완전 타격이 안 갈 수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무디스사하고 S&P죠.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한국에 이 신용평가 회사라는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 그 무디스의 평가라는 게 삼성전자랑 그리고 현대차에 얼마만큼 중요한 평가를 가지고 있는 신용평가 회사인지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면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무디스가 발표를 했는데, 오늘
반도체에 힘입어서 실적 개선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의 호재가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 이어진 와중에도 무디스는 삼성전자를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용등급 A, 스몰 A3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평가가 그 등급 전망도 뭐 안정적으로 나왔는데 이 A 등급 중에서 A, 스몰 A3 이 4등급인데 이게 그 평가 자체가 신용등급 자체가 우수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 적격이란 등급인데 무디스가 A, 스몰 A3로 유지한다고 오늘 밝혔고, 그리고 무디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회복에 힘입어서 삼성전자가 올해 조정 영업이익률이죠 13.2%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이거는 뭐 지난해 12.1% 대비 회복한 수준인데 반도체 시장에 삼성전자가 이익과 현금 흐름을 주도하는 주요 사업 부분이 될 것이라고 뭐 예상은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IT하고 모바일 사업 부분 역시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죠. 요번에 그 삼성전자가 하반기 스마트폰 출시로 해서 상당히 지금 호실적을 낼 거라고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무디스 역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디스가 2022년까지 삼성의 향후 앞으로 1년, 2년 계속해서 삼성의 조정 영업 현금 흐름 자체도 연평균 약 57조 원으로 연간 예상되는 설비 투자 역시 38조에서 40조 정도.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여기는 게 삼성전자 배당금이죠. 우리는 배당금도 상당히 쏠쏠합니다. 이 주주 환원 11조 원까지도 커버하기엔 충분하다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향후 올해 하반기나 내년 정도 되면 아마 삼성전자의 배당금 역시도 좀 올려주지 않을까, 그렇게도 조심스럽게 한번 전망을 해봅니다. 뭐 이 정도로 삼성전자에 관련된 오늘 그 무디스의 신용등급 자체도 전망도 안정적이라고 내놓은 것 자체가 삼성전자 하반기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좀 더 좋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게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연일 계속 이제 점핑을 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그리고 현대차는 수소차 그리고 전기차 거기에 따르는 기대 심리도 상당히 있고, 그리고 내수시장 역시 선방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르는 뭐 선방을 한들 신용평가 회사에서 나름대로 하향이나 좋지 못한 평가를 내린다면 당연히 현대차의 주가 역시도 어느 정도 상승 곡선을 긋는데 상당히 압력이 가해지겠죠. 그런데 삼성전자 역시 지금 9월 15일이죠. 며칠 안 됐는데 그 신용평가사 스탠다드 포스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 자체가 계열사들 신용등급 자체를 자기네들도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BBB 플러스로 유지를 한다고, 그리고 부정적 관찰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자체도 그때 당시에 주가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 이 자체도 부정적 관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상당히 현대차 그룹으로서는 상당히 호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올 4월이었죠. 올 4월에 그 현대차가 지난 4월에 현대차가 기아차하고 올해 판매량이 북미 15%, 유럽에서 20%, 그리고 국내에서 5%, 그리고 중국 같은 신흥시장에서 10% 이상 감소한다고 말이 있었는데 두 회사 합쳐가지고 매출액이 8%에서 10% 정도 줄어들고, 그리고 법인세나 그리고 그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 자체도 그 하락할 것이라고 현대차하고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제철 모두 그 부정적 관찰 대상에서 뭐 지정을 해버렸죠. 지정을 했는데 요번에 그 부정적 관찰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얘기가 상당히 현대차로서는 상당히 호재였다, 그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무디스로부터도 보면 그 무디스가 지금 앞에 무디스가 지난 6월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현대모비스 기업 신용 등급 자체를 하향 조정 강등 대상에서 제외까지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무디스가 그 제외하는 것 자체가 신용 상태가 상당히 적절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등급이 BAA
B 스몰 A1으로 이건 신용 상태가 적절하다는 표시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그 현대차가 무디스 그리고 S&P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평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향후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좋은 영향력이 계속해서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여파에 분명히 소비 구매 심리가 크게 위축이 분명히 상반기에 됐었습니다. 하지만 신용 그 친환경차고 빅사이클이죠. 제네시스 글로벌 판매 호조 같은 게 힘입어서 실적 방어에는 분명히 성공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3, 4분기 역시 글로벌 신차 수요죠. 분명히 회복이 될 거고 내수시장 판매 역시도 증가가 분명히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물론 판매 보증 충당금 감소 효과로 호실적이 기대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뭐 여러분 그 S&P나 그 무디스 신용평가에 대해서는 나름 뭐 전문적인 그러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나온 언론사에서 나온 그 S&P나 무디스의 그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그러한 평가만 듣더라도 우리가 하반기 올해 하반기에 현대차나 삼성전자의 투자에 대한 나름대로의 가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발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나름 그 재미는 없었습니다. 재미는 없었고 그리고 신용평가사의 등급이나 이런 게 우리가 뭐 개미 투자자가 그렇게 크게 뭐 영향력이 있거나 우리가 뭐 그렇게 피부로 와닿는 그러한 내용은 아니지만 하지만 이 무디스 S&P 이격이 따르는 나름대로 평가 자체가 상당히 기초가 되고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평가입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따라서 뭐 나름대로 한번 확인 정도 해주시고 여기 그 무디스나 S&P의 평가 자체도 나름대로 참고 사항으로 꼭 한번 알고는 가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것은 뭐 한두 가지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무조건 호재다 해서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어떤 기업이나 이렇게 달려들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부해야 될 것은 많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무디스하고 S&P의 평가, 신용평가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식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오늘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즐거운 주말에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